이 책은 크게 세 가지 진실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챕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은 이거였습니다. 돈은 무엇인가? 급여란 무엇인가? 또 이 챕터에서는 은행에 대한 진실이 나오는데요. 자본주의는 경쟁 그 자체인 겁니다. 월급 루팡은 지속 가능성이 낮아요. 이 판도 정말 끊임없는 경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본주의 길잡이별 폴라리스 유진입니다. 오늘부터는 저의 성장에 가장 큰 영향과 또 에너지를 주었던 자본주의 교과서에 대해 한번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일단 저는 총 3권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았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가장 쉽고 또 너무나도 명쾌한 자본주의 길잡이별 폴라리스 유진이 추천드리는 자본주의 교과서 그 첫 번째 편, 조병학님의 돈의 비밀입니다. 나머지 2개도 순차적으로 다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돈의 비밀은 2020년 후반에 나온 책입니다. 코로나가 엄청 한창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학교에서 집에서 한 이틀 동안 읽고 너무나도 명쾌한 경록값과 또 영감을 얻을 수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 저에겐 자본주의 교과서 1호입니다. 특히 이 책은 그 앞쪽에 상위 5% 분들은 전혀 읽으실 필요가 없는 책이고요. 평범한 95% 분들은 반드시 무조건 꼭 읽어야 하는 자본주의의 교과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책을 제가 고등학생 때 한 교과 선생님께 제가 추천을 드렸었어요. 백모 선생님이시거든요. 선생님 잘 계시죠? 백모 선생님 본인과 그리고 선생님 남편분이 같이 읽으시고 그 선생님 남편분께서 이 책을 추천한 학생은 도대체 누구냐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너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책을 읽게 된 거니? 아니면 이런 책을 읽으면 이해가 가니? 뭐 등등 너무너무 신기한 듯이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나는 저에게는 참 의미 있는 책입니다. 종종의 다른 책들에 비해 이 책은 너무 쉽게 돈에 대한 비밀을 알려줍니다. 다른 책들은 보통 본인의 성공 스토리와 아니면 또 뭐 불굴의 의지, 영화 같은 성공담을 깔면서 야,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방식이 많았었는데 이 책은 정말 심플합니다. 그냥 진실, 비밀을 정말 덤덤하게 어떻게 한 발 더 들어가면 소름 돋을 정도로 덤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 책의 매력인 듯해요. 쉽게 덤덤하게. 하지만 그 한 발 더 들어가서 다시 읽어보면 충격적이까지 합니다. 자본주의 입문서입니다. 전문 자기계발서는 아니에요. 자본주의 원리와 비밀, 돈에 대한 진실, 투자에 대한 진실, 성장에 대한 진실을 명쾌하게 단언적으로 말해줍니다. 앞으로 더 자세한 걸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꼭 추천드려요. 이게 200페이지밖에 안 돼서 그렇게 생각보다 읽기 어려운 책은 아니거든요. 꼭 추천드립니다. 돈의 비밀. 저 이 저자분 정말 꼭 만나 뵙고 싶거든요. 이 자리를 빌어 제 영상을 봐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려요. 정말 꼭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정말 팬입니다. 진짜 팬입니다. 꼭 만나주세요. 이 책은 크게 3가지 진실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돈에 관한 진실, 둘째는 투자에 관한 진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성장에 관한 진실. 이렇게 3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 그 첫 번째, 돈에 관한 진실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우선 돈의 역설이랄까? 자본주의의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돈으로 움직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 않는다. 심지어 돈에 관해서 말하는 것조차 금기시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위선이라고 꼬집으면서 그 이유로 2가지를 제시하는데요. 첫째, 우리 사회가 평등을 지향한다는 점. 둘째, 국민이 알면 안 되니까. 왜? 관료, 의사, 변호사가 되어 공공인재로 선택될 똑똑한 5%가 이 자본주의 시스템과 돈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면 국가를 운영하는 대리인이 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저의 생각은
평범한 우리 95%에게는 자본주의 교육이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10대들은 이 게임의 룰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거의 무방비로 경기장에 끌려 들어가는 형태이죠. 너무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저는 심지어 도대체가 이 공교육의 의미가 뭘까? 지금의 시대전환에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우리 모두가 이 집단 체면에 걸린 이 상황,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국 이 문제는 단순 교육 문제를 넘어서 부동산 문제, 노인 빈곤 문제, 인구 감소, 저출산 문제, 궁극적으로는 자원이 없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의 미래는 암울하기까지 합니다. 극단적으로 저는 미적분은 몰라도 자본주의 기본교육이 필수 중에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챕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은 이거였습니다. 돈은 무엇인가? 급여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답인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 인생을 조각내 팔아 맞바꾼 대가. 심플하지만 너무나도 현실적인 표현 아닌가요? 저는 너무나도 명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직업을 얻기 위해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한 후 출퇴근과 준비 시간까지 고려하면 인생의 거의 절반을 팔아 맞바꾼 대가. 그 자체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삶의 절반을 회사의 소유주 혹은 경영진에게 내주고 그들로부터 내 인생을 판 대가로 받은 돈. 이 얼마나 소중한 돈인가요? 낭비하면 안 됩니다. 욜로하면 안 돼요. 오늘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소중한 돈으로 내일을,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 이 챕터에서는 은행에 대한 진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의미의 은행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팔아 얻은 그 소득을 은행에 테트리스 하듯이 쌓으면 이 얼마나 바보 같은 행동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 부분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나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꼭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인간의 시간에 대한 조병학 작가님의 정리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가 진화하며 흘러보낸 20만 년 중 19만 년은 언어조차 없는 암흑의 시간, 선사시대여서 지식을 전달할 수가 없었죠. 결국 우리 인류 문명은 고작 1만 년 뿐입니다. 하지만 문자가 발명돼서 지식을 축적하고 활자가 발명되고 대항해 시대를 거쳐 인간이 축적한 그런 과학기술로 인력과 충력, 가축의 힘이죠. 이 한계를 벗어나 에너지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드디어 인류는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1750년대입니다. 즉, 탄소에너지 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1860년대에는 이 탄소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 즉 에너지를 이동시키죠. 1940년대에는 컴퓨터가 발명되고 1960년대에는 인터넷이 발명됩니다. 드디어 2010년 인류는 무선 네트워크 혁명을 맞이하게 되죠. 자, 돌도끼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아이폰까지, 이게 바로 인류 문명의 진화입니다. 그럼 다가오는 미래는 점점 기술 개발 속도는 빨라지고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미래로 진입하게 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나름 이 부분도 의미 있는 정리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번 파트의 마지막 부분, 돈을 버는 3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자본주의에선 시간은 돈이라는 공식에다가 시간을 적용한 이론인데요. 그 3가지 방법 중 첫 번째 방법, 시간을 팔아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계약된 시간을 남을 위해 일하고 그 대가로 돈을 버는 방법이죠. 나는 내 인생을 조각내 팔고 고용주는 내 시간을 산다. 하지만 이 시간의 대가를 정하는 것도, 시간의 대가를 유지하는 것도 고용주라고 부르는 상대방이 쥐고 있고, 퇴직하면 그 대가는 제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 시간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엄청난 경쟁이 뒤따른다는 겁니다. 사업만이 경쟁이 아닌 거죠. 10수년간의 학업을 마치고 또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투입하더라도
경쟁은 변함없이 존재합니다. 자본주의는 경쟁 그 자체인 겁니다. 월급 루팡은 지속 가능성이 낮아요. 이 판도 정말 끊임없는 경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시간을 조직해 돈을 버는 방법인데요. 1인 기업, 자영업자도 자기 자신의 시간을 조직해 돈을 버는 방법에 속합니다. 수천, 수만 명의 시간을 체계적으로 조직해서 돈을 버는 회사가 바로 대기업이라고 정의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특정 금액으로 사고 그 시간을 조직해서 돈을 버는 방법에 관해서는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는 분들이 이 방법의 일부를 배우지만 실제 창업에 나서기 위한 필요한 한 가지, 이 한 가지를 더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 작가분은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업가 정신, entrepreneurship, 도전하는 정신, 실패를 무릅쓰는 정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는 정신. 실제 자본주의는 이 정신들로 성장을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이를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 책에서 예외로 미국은 이런 기업가 정신이 계속 자라고 혁신이 대접받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상징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법.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남을 위해 내 시간을, 내 인생을 조각내 팔아 돈을 벌거나 자신이 직접 일을 하거나 남을 고용해서 일을 시켜서 번 돈으로 나보다 더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투자해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버는 방법이라고 작가님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공부하고 시장을 관찰하고 시장의 변화에 대응해서 돈을 버는 방법. 이게 바로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투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투자란 무엇일까? 투자란 위험을 줄이고 가치를 빠르게 키우는 게임이다 라고 언급하면서 이 투자할 곳 세 군데를 분류해 놓습니다. 사람들이 일하고 머무는 공간에 투자하는 것, 즉 부동산이죠. 생산과 소비에 사용되는 원자재, 특히 금과 원유가 그 대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 채권과 주식입니다. 주식은 회사 지분에 투자하는 것이고 채권은 자금 조달을 위해 이자를 포함해 지급하기로 한 차용 증서에 투자하는 것인데요. 결국 모든 투자에는 그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자본주의에서 투자는 곧 운명이라는 명제는 피할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두 개 파트는 제가 다음에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정말 빠뜨릴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두 편으로 나눠서 찍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도 꼭 찾아와 주시고 또 놀러와 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